쥐의 신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신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우리 장기 중에서 심장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모든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5초나 10초 멈춰버려 봐요.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멈춘 심장을 다시 전기 충격을 해서 다시 뛰게끔 하잖아요. 그 뼈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근육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칼슘을 먹었는데 왜 먹겠어요? 전부 다 뼈가 안 좋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다 뼈가 안 좋아서 위안 삼아 드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칼슘 먹어서 뼈가 튼튼해졌다는 말, 프랙처 사고율이, 골절 사고율이 줄어들었단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으면 칼슘 그렇게 먹고 우유, 치즈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졌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골절, 골다공증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례해서 암 환자들도 똑같이 많아져요.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심장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저 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칼슘을 지금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뼈가 나빠졌나 그거를 의사들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병원에서는 T-스코어라고 그래요. T-스코어. 그거를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이너스 3 정도는 되는 T-스코어다. 그러면 40대의 뼈보다 30% 정도 본 로스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죠.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리게 된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처방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수십 가지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요즘은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나왔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지만 거의 90%가 뼈를 코팅하는 약제예요. 약물이에요. 물론 다른 호르몬제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약물을 쓰는데 영어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그래요. 이 약물을 써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바꾸고 한 것들이 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뼈를 코팅하는 거죠. 이를테면 뼈에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어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아침, 점심 굶으면요. 어떻게 해요? 파골세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릴리즈가 돼요. 왜냐하면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뼈에서 칼슘을 파괴를 해서 얼른 혈액 안으로 넣게 해요. 그런데 그 골다공증 치료제는 파골세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 약물이 좀 뭐 포사맥스라든가 에티놀이라든가 그런 약제들이에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죠. 그 약을 드시면 일단 잘 뼈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뼈가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죠. 그 대신 뼈가 딱딱해져요. 뼈가 딱딱해지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안 부러지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요. 딱딱하니까. 그때는 거의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프랙처 레이스를 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을 해요. 지금도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유는 누가 먹어요? 소가? 송아지가 먹어요. 베이비가 먹어요. 베이비가. 엄마 젖도 베이비가 먹지 성인 아저씨들이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 성인 아저씨들도 정말 어떻게 그거 무슨 팩으로 해서 그거를 산모의 젖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 그 예일대 그 리서치 센터에서 그 리서치 한 거 보면 우유 먹는 사람은 암이 생겼을 때 암이 미친 듯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암이.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그 우유 안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IGF라고 그러는데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로스 팩터. 이게 성장을 잘 시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절대 필요치가 않아요. 만약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오히려 암이 더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래서 1gallon 정도 먹는 사람들 제가 밴쿠버에서도 봤는데 유방암으로 몇 달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의사들한테 우유는 먹지 말라고 암 환자들한테 이미 발표가 10여 년 전에도 났는데도 그런 노티스를 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유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정말 그 낙농업자들이 들으면 정말 화날 일이긴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정말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중요한 게 정말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더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 내의 칼슘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어느 칼슘도 어느 칼슘 서플리멘트도 우유도 이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황소 10마리의 뼈를 삶아서 사골국을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뼈 밀도가 1%라도 올라가는지. 시금치를 10가마씩 매일같이 먹는다 한들 뼈 밀도가 1%나 올라가는지. 멸치를 거제도 멸치 많이 나잖아요. 멸치를 진짜 하루에 한 가지씩 먹는다 한들 뼈 밀도가 올라가는지. 멸치 뼈 좋다고, 멸치가 뼈 좋다고. 멸치에는 뼈가 있죠. 다 씹어 먹으니까. 근데 역시 칼슘하고 인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칼슘을 소모시켜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그 동물 안에 있는 뼈, 사골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뼈에 작용을 못해요. 뼈 밀도로 뼈를 건강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정말 사골국을 매일같이 끓여 먹고 골다공증 환자가 뼈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진짜 유수의 파이자가 됐든 뭐 글락소가 됐든 유수한 회사들이 골밀도를 2% 올리면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골밀도를 지금보다 2%를 더 올리면 significantly라고 그래요. significantly increased mineral bond density라고 그런 표현을 쓸 정도예요. significantly는 어떤 때 써요? 획기적이라는 말, 아주 탁월하게 올렸다라는 말을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significantly라는 말은. 그럼 최소한 뭐 40%, 50%막 이렇게 올렸어야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2% 올리고 그 말을 써요. 그만큼 뼈 밀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한국에 그 홀트 아동복지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트 그분이 그 오레곤 포틀랜드 출신이에요.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한국에 고아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고아를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포틀랜드로. 그 입양한 고아만 8명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전쟁 고아들을 케어하겠다고. 그래서 52년도인가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한국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까지 몇만 명이 해외로 나갔는지 몰라요. 그의 딸이 21살 때 오레곤대에 나와서 가루학과 나와서 시집도 안 가고 한국의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계세요. 그게 말리 홀트 여사님인데 그분이 다발성 골수암에 걸리셨어요. 그 다발성 골수암에 걸리시고서 항암 치료 막 하시고 레디에이션 하시고 끝내는 안 돼서 오레곤에 있는 가족 친지들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도 보내곤 했어요. 그때가 3년 전에 저한테 밴쿠버로 연락이 왔어요. 11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말리 홀트 조카가 메디컬 닥터 MD예요. 계속 해야 된다고. 키모테라피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른 거 알터네이티브 뭐 어떻게 믿냐고. 근 100년 동안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인해서 암 치료율을 높인 거는 30%도 아니고 3%예요. 3%는 그냥 에러 범위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항암제라는 게. 유방암이 있어요. 한 1인치짜리 유방암 안에 암세포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절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만 가지예요. 많게는 20만 kind of breast cancer cell. 이게 변이 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그 셀에 맞는 케미칼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또 변이 되고 또 변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가지, 4가지, 5가지를 칵테일을 해요. 항암제를. 그래서 어떤 놈이 맞든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아주 소프트한 놈도 있고 아주 특이한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오면 맞아서 죽는 셀들은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냥 다 맞고 죽어요. 그런데 약삭 빠른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셀들은 다 숨어요. 딱 오므려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6월달, 5월, 6월에 장미이파리나 고추이파리에 진딧물 많이 생겨요. 이제 어르신들 뭐 아시죠? 진딧물. 그 진딧물은 아침에
새끼를 갖잖아요. 저녁에 손자가 생겨요. 그래서 애미가 저녁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안에 새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치잖아요. 애미는 죽고 또 그 새끼는 죽을지 몰라도 그 손자는 안 죽어요. 내성을 생기게 만들어요. 암세포도 내성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 보면 의사 말 들어야 된대요. 의사 말. 의사한테 가잖아요. 이제 수술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한 사람만, oncologist 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수술이 마취과의, 병리과의,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4명, 5명 간호사끼리 그리고 환자 이렇게 있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경우에는 통역 있고 또 가족 있고 있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를 환자나 환자 가족이 거의 거절을 못해요. 거기에 눌려서. 그리고 그 장비들이나 MRI 그런 장비들에 눌려서. 그리고 일단 겁을 먹어요. 의사한테 맡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요. 거의 대부분. 암세포가 그래요. 그 항암제 절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70%, 80% 멍청한 암세포들이 다 죽었어요. 70%, 80%. 그러면 닥터는 얘기해요. 잘 듣는다고. 아주 럭키하다고 당신은. 그래서 6번 해요. 그래서 좀 덜 죽으면 스케줄을 좀 더 늘려요. 한 12번으로. 6번에서 키모로 6번 해서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예요. 항암제는 독약이에요. 정상세포들도 다 정상세포 내에 있는 P53의 역할, 기능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다시 암으로 만들어요. 대장암 걸렸어요. 한 달 있다 보니까 위 간에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의사들은 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이 된 게 아니고 생길 때 생긴 거예요. 전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에서 이렇게 암이 생기면 혈관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일기라고 그래요. 운 좋게 발견한 거죠. 그럼 도려냈잖아요. 그런 경우. 운이 좋은 거죠. 이미 암이 생겼다는 뜻은 다른 세포 내에 칼슘 레벨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제일 가장 떨어졌으니까 먼저 생겼을 뿐이에요. 대장에 생겼으니까 위 간에도 칼슘 레벨이 떨어져서 P53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나온 거는 생길 때 생긴 거지 대장에 있는 캔서 셀이 글로 이사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글로 이렇게 뭐죠? 이게 띄워준 게 아니라는 거죠. 생길 때 생긴 거예요. 70%, 80% 암세포가 항암제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럭키하다고 그래요. 한 90% 죽었어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이제 다른 이제 쉬면서 하자고. 남은 5% 아니면 2%짜리가 언제 재발되냐면 4년에서 7년 걸려요. 재발할 때. 그런데 의사 병원에서는 생존율이라고 그래요. 암 치료됐다라는 얘기. 그걸 5년으로 봐요. 5년 살아있으면 암 치료됐다. 확정해요. 병원에서는. 천만에 만반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다 암세포를 갖고 있는데 암으로 수술한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이 암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정상세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키모로 이미 다른 세포들의 기능도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올트 그 여사 그분이 밴쿠버로 누굴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2년 전에 골수암이 걸렸어서 그래서 치료 받았는데 한 1년 전부터 어떤 캘슨이라 약 마시는 약 생겨서 지난번 피검사 거의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오히려 40대, 50대인 분 그 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